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기가 과몰입한 부분 있잖아요. 그럼 밑에 직원들이 뭘 조사해 와도 이 대표보다 다 못해. 약간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ADHD가 아닌 사람들이 절대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 그 에너지는 정말 그 몰입도는 쉽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정신과 의사 이재명 선생님, 또 이준영 선생님이랑 멘탈 탄탄 같이 하고 있고 타링에서 ADHD 강의를 사실 하고 준비해서 그 얘기 몇 번 네. 했었는데 저희가 너무 ADHD의 부정적인 면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네. 사실 타링 저희 강의를 들어보시면 ADHD의 장점적인 부분도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ADHD의 장점, 네. ADHD 갖고 계신 분들의 장점, 혹은 ADHD 갖고 계신 분들이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이재명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신지. ADHD 친구들이 기폭이 좀 크다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설적으로 이제 과몰입 상태에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엄청 좋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은 잘 들잖아요. 네네. 그리고 좁은 세계일 수 있지만 거기에서 깊게 알게 되니까 그 분야에선 사실상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누가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고 맞아요. 딱 거기에 집중하는 일종의 그 하이퍼 포커스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사실 요즘 시대에는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교과서적인 부분들을 브로드하게 좀 알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세심하게 본인이 아는 만큼 또 보인다고. 또 정보들을 또 구하기 쉽잖아요. 요즘 뭐 AI 통해서 구하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도 그렇고 하나의 어떤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도 좀 더 쉬운 그러니까 그 추진력이 된다는 것 같아요. ADHD가. 그래서 저도 뇌과학 논문 찾아보니까 과몰입이 주로 있는 ADHD 유형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우리 뇌에서 네트워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강에서 말하지만 이제 DMN이라는 딴 생각하는 모드랑 TPN이라고 작업하는 모드 두 가지 네트워크가 있는데 과몰입 유형인 분들은 둘 다 같은 데를 향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고 있을 때는 TPN이 과활성돼서 그걸 하고 안 하고 있을 때도 이제 DMN 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만. 자기가 좀 좋아하는 어떤 일이나 업무, 게임이나 이런 데 이제 처음에 하면 빠지면 할 때는 하느라 이제 집중하고 안 하면 이제 위에 천장 보면 막 생각나고. 맞아요. 옛날에 뭐 우리 대학 때 뭐 당구에 빠진 분들은 누워서 이렇게 보면 이게 다 뭐 이렇게 길 때려 보인다. 막고 이렇게 길이 막 보이고 이렇게 있고. 해서 이런 그런 것처럼 내 과몰입도 그런 꽂혀 있는 부분들이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분야면은 초반에 생산성이나 에너지는 다른 사람에 비할 바가 안 되죠.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재명 선생님 말씀하신 거 요즘 느끼는 게 뭐 진료실이 아니라 사석에서 성공한 사업가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네. 이분들과 좀 사석에서 보다 보면 진단은 제가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런 경향이 보여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막 과몰입하시면서 막 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다가 네. 흥미없는 분야에서는 그 얘기 했었나? 뭐 진승이 결혼했다 그랬나? 애가 있다 그랬나? 몇 번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저와 관심사가 겹치는 분야나 이런 거는 막 파고들면서 너무 재밌어하고 다음날 톡 보내면서 어제 말한 콘텐츠가 이건가? 요즘 얘기한 게 이건가? 이렇게 오히려 그 이후에도 좀 확장되는 그래서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하기 싫은 업무, 시키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만은 못 하는데 ADHD 스펙트럼 있는 분들은 특히 이 과몰입 유형은 사업을 하시면 그렇죠.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를 또 선택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 정말 남들의 몇 배 이상의 생산성을 좀 낼 수 그렇죠. 있고 물론 사업이라는 게 하기 싫은 부분도 있는데 있죠. 근데 이제 오너는 보통은 큰 그림을 좀 제시하고 방향성 어. 제시하고 크게 보고 좋아하는 분야 확 몰입하면 밑에 직원들이 그런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주고 맞아요.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기가 과몰입한 부분 있잖아요. 그럼 밑에 직원들이 뭘 조사해 와도 이 대표보다 다 못해. 맞아. 약간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있을 싶긴 것 해요. 같아요. 이게 뭐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그렇지. 이런 건 아닐 수도 아니지만. 있고 그 정도 증상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경향성, ADHD의 그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장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ADHD가 아닌 사람들이 절대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 그 에너지는 정말 그 몰입도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잘 꽂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게임에 너무 꽂혀버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게임, 뭐 술, 도박 이런 거에 또 꽂힐 위험성이 커요. 그죠. 양날의 그건데 근데 어디 ADHD 책에서 저도 봤었는데 ADHD가 있었는데 어떤 대학교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 과목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나랑. 그래서 바로 교수님 됐잖아요. 거기만 파다가. 그렇죠. 그래서 나의 어떤 뭔가 취향에 맞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분야들이 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거를 좀 경험을 접해보는 게 해봐야겠네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너무 오랜 기간 집중력이 부족하다, 막 주변에서 지적받고 그러다 보면 자신감을 좀 잃고 나 맞아요. 못한다 하는데 이준영 선생님 말씀처럼 그래도 여러 가지들을 한번 찍먹을 해보면서 맞아요. 네. 내가 확 빠지는 분야면 진짜 타이 추종을 불허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창의성. 창의성 좋죠. 전 ADHD가 아니니까 그냥 시키는 거 해요. 딴 생각이 들어도 붙잡고 해요. 네네. 근데 ADHD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 하면서도 막 이 생각들이 저 생각들이 네. 나거든요. 네.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결 짓는 능력이 저는 그게 창의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와 이거 연결 짓는다고? 해볼 수 있겠네? 이러면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되는 거고 새로운 콘텐츠가 나오는 거고, 그런 것처럼 딴 생각들, 여러 네.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렇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DMN 딴 생각하는 모드라는 게 멍 때리는 거기도 하지만 맞아요. 우리가 정보들을 접한 이후에 이거를 연결시키는 과정이 이제 DMN이기 때문에 그렇죠. ADHD 경향 있는 분은 그 DMN이 활성도가 워낙 높으니까 맞아요. 창의력도 사실 많고 그래서 4차원이다 이런 얘기도 듣지만 맞아요. 그 중에 또 좋은 아이템들이 좀 많이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쓸데없는 생각이 날 수 있죠. 왜냐면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뭐 점심 햄버거 먹고 싶다. 네. 이건 사실 뭔가 그렇게 업무에 도움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쳐내고 사실 이렇게 좀 된다면 저는 그래서 외래에서 그 DMN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예로 그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 목욕하다 생각났잖아요. 그게 그 전까지 계속 고민하고 그 천재가 고민했는데도 아이디어가 안 났던 걸 네. 목욕하면서 딱 보니까 부력의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되고 무게를 재는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벗은 채로 유레카라고 발견했다고 외치면 뛰어갔다. 그게 이제 DMN 모드에서 발견한 거잖아요. 그분도 과몰입이었네요. 그런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 양반도 천재잖아. 과몰입 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잡다하게 막 발명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이디어가 많지. 아이디어 뱅크였죠.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그치. 게가 되는 거지. 맞아. 옛날에 그 다빈치도 다빈치도 뭐 이게 작업을 의뢰하면 결과가 안 나와. 못 끝냈대요. 못 끝낸 게 되게 많고 이거 하다가 또 저거 하다가 오히려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했대. 그거 하나를 어. 역할을. 창의력 관련해서도 근데 진료 보다 보면 예술 계통 있는 분들이 맞아요. ADHD 진짜 확실히 많이 좀 오시겠네요. 비율이. 사업이나 예술 이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성공한. 네. 그래서 뭐 하나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저희 치료 받으면 나이 창의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맞아. 그 얘기 정말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게 스펙트럼이다. 창의력이 더 너무 많아지면은 실행이 또 안 되고 하니까 그렇지. 약이라는 것도 이제 먹고 안 먹고 이제 온오프가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용량에 따라 이제 정도가 다르니까 맞춰가면 되니까. 맞춰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창의력이 걱정하지 아무리 많아도 내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이 작업경이 너무 떨어지면 그것도 까먹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아이디어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아이디어 중에 하나를 뽑아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안 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이디어는 너무 좋아. 맞아. 계획은 너무 좋은데 근데 미루지. 미루거나 이게 막상 구체화되는 게 어려우시는데 치료 받으면 그런 부분이 훨씬 좋아지니까. 좋아지죠. 그래서 저는 ADHD 경향 있는 분들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서 새로운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AI 하다 보니까 AI는 특징이 되게 꼼꼼하고 이 정보들을 좀 검증을 하고 이런 그렇죠. 걸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ADHD 경향 있는 분들은 말씀하신 창의력, 기획력 그리고 이제 여러 방면에 대한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 조합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AI를 하면은 보통 얘가 요즘은 생각하는 시간이 좀 있거든요. 이제 코딩 같은 거 하면은 그럼 이제 이거 띄워놓고 그 사이에 떠오른 거 이제 딴 것도 띄워서 돌리고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멀티태스킹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받아줄 애들이 있으니까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조 역할을 잘 해주네요, 진짜 서브로. 그래서 아이디어 있는 것들이 구현이 원래 어려운데 구현 부분을 어차피 이제 AI가 하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팔란티어 CEO가 분이 이제 자폐 경향이 있거나 신경 다양성 일반적인 경우랑 좀 다른 경우가 오히려 AI 시대에 좀 낫다. 그래서 그런 면들이 사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일반적인 업무들은 AI들이 많이 하니까 오히려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없는 독특한 부분. 독특한 생각들을 하는 독특한 사고방식을 하는 분들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이제 구현은 AI가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 스레드에서 얼마 전에 그런 글도 봤어요. ADHD 있는 사람들은 코딩할 때 오히려 약을 안 먹는다. 왜냐면 이게 더 튀고 이제 여러 개 병렬로 막 돌리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ADHD가 있는 분들은 오픈클로라든지 이런 AI 쪽에
그냥 떠오르는 걸 계속 입력을 해두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알아서 조직하는 걔가 해서 필요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걔가 좀 그렇죠, 가져오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좀 좋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ADHD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게 물론 막 증상이 심각한 경우는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겠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생활에 아주 큰 지장을 주지 않으면 막 무조건 치료받고 이러실 필요는 없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 외에 장점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ADHD 증상으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감들이 좀 너무 많다 보니까 아, 나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것만 아니었으면 이런 생각할 텐데 이런 장점들도 있으니까 그게 알게 모르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 모르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 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나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너무 불편을 주신다면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를 받는다거나 탈인 강의를 좀 들으신다거나 이런 도움들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